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건 크립토 토탈 마켓 캡이라 그래가지고 전체 암호화폐 시총의 차트인데요. 얘가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여기 추세를 깨지 않은 모습이고, 여기에 대해서 갭이 조금 있는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어떤 조정의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두고요.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의 또 차트를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요런 모습이 되는데, 얘도 역시 이렇게 쭉 이어보면 지금 구간이 좀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자, 2800이죠. 2800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지금 어쨌든 계속 꼬리를 달면서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횡보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되면 향후에 되게 긍정적인 가능성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것을 좀 더 본 다음에, 그게 더 지켜지면 그때 또 천천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아직까지 그래도 저점갱신 가능성이 이렇게 열려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걸려서 좋은 자리가 되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 현금 100%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많이 높여놓은 분들도 있을 건데, 일단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현금 100%보다는 조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는 좀 매수를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얘가 이렇게 쭉 떨어뜨리긴 했지만 또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좀 횡보의 모습을 이어가면서 또 버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러한 위아래의 과정을 뭐 이렇게 됐든 간에 뭐 저렇게 됐든 간에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 추세 라인을 지키면 더 좋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러한 과정이 좀 반복되게 된다면, 이 시간이 이렇게 뭐 11월이나 이 정도까지 이게 반복이 된다면, 그럼 언제랑 또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냐면, 이제 요걸로 볼게요. 보시면 이때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주봉 차트로 좀 보게 되면, 얘가 지금 2019년이죠.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인데, 여기 2018년 11월 19일, 여기 떨어진 봉부터, 꼬리가 생긴 봉부터 한번 몇 주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조정이 기간이 어디까지 왔냐면, 조정이 딱 주봉상으로 18개 정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니 불장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걸 이제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 떨어졌다라고 보면,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19개, 18개 정도 했을 때는 10월 중순인데, 편의상 우리가 조금 더 걸린다 생각하면 11월 말이나, 뭐 11월 초나, 이 정도까지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매물대를 계속 쌓아나가면, 옆으로 쌓아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가 뭐 이렇게 보든, 차트를, 어떻게 보든 간에 옆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까지 가게 되면, 이 평행 하락 채널을 횡보로 이렇게 뚫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비트코인은 바닥 시그널에서 어떤 게 좀 떴냐면, 이렇게 횡보하는 것들이 좀 많이 떴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전에는 얘가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채널의 저항을 맞고, 이때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게 되면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졌죠.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 이걸 좀 깨끗하게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내려가다가 또 브레이크를 밟고 횡보를 했지만 또 저항을 맞고 또 떨어졌죠. 이것처럼 이 과정이 어쨌든 영원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이 저는 생각보다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건데요. 보시면 다 월봉 차트인데요. 이게 보시면 2년물 국채, 여기가 이제 10년물 국채고요. 요게 이제 그 페드의 금리, 다 이제 로그 차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저항이 로그 차트에서는 만들어져요.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리도 그렇고 다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되게 주요한 저항에서 변곡이 어쨌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뭔 소리냐면, 항상 변곡이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꺾이지 않고 바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다, 이 개념이 아니고, 딱 중립금리에 들어선 다음에 이걸 유지를 하고
인하를 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보면은 어쨌든 주요한 지점에서 지금 얘가 도달을 했다라는 거고, 이 국채 10년물과 2년물 역시도 이게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어쨌든 이번 월봉인데 2022년 8월 26일에 중요한 연중 행사가 잭슨홀 미팅이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생각보다 좀 좋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건 되게 중요한 신호고, 다르게 말하면 이 저항대가 지금 여태까지 거의 뚫린 적이 없는데 이게 지금 뚫을랑 말랑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뚫어준다면, 그러면 진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시장이 그때부터 또 2차 충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꼭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나 뭐 달러 인덱스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한번 달러 인덱스 차트도 한번 보게 되면요, 얘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번 이렇게 더 오르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여기 고점, 고점, 고점 이렇게 갱신을 하면서 이게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쐐기 형태에서 주봉이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맞아 떨어지는 구성이 되거든요. 주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생기면, 이전에 달러 인덱스 차트를 봤을 때 다이버가 생긴 다음에 좀 변곡이 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이렇게 다이버가 생겨서 변곡이 온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얘도 지금 보면 다이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모습. 여기서도 하락 다이버가 이렇게 좀 길게 생긴 다음에 이렇게 쭉 떨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언제냐면 암호화폐 이제 불장일 때죠. 2020년 코로나빔 이후에 쭉 떨어진 거, 그건데, 어찌됐든 얘가 그 상태에서 오를 때 뭐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월봉으로 봐도 굉장히 지금 이 RSI 부분도 그렇고 높기는 하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지금 보면 주봉상으로 되게 재밌는 구간이 왔고, 그 다음에 유가를 보게 되더라도 얘가 지금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게 되면 이 주요 이동 평균선에 얘가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장기 이동 평균선에 지금 걸리고 있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한다고 하던들 이 저항에 맞고 이렇게 변곡이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얘가 주봉의 시그널을 또 봐야겠죠. 그러면 한 70불대 정도까지는 얘가 이렇게 반등을 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횡보가 나온 다음에 다시금 재차 유가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발생이 될 건데, 그럼 얘가 이제 주봉에서 이렇게 된다는 건 뭐 그냥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얘가 가는 동안에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지고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2024년에서 2025년 정도는 지나야 다시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은 이 부분에서 유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눌리면서 힘을 응축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금도 지금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싼 고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지켜보면은 되게 재밌는 시그널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뭐 상대적으로 볼 때 원래 하방이 열리면 계속 하방이 열리는 거니까,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위험자산은 많은 하락이 왔어요. 고점 대비 많은 하락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나 뭐 유가나 이런 원자재 애들도 지금 싼 고점을 찍고 힘이 이렇게 빠지는 상황. 얘는 이제 힘이 빠지는 상황이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빠질 상황.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역시도 계속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이제 어떤 최고점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변곡점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신호를 지금 띄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항상 이제 하락이 주식이나 이런 애들이 먼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이제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이렇게 들이섰는데, 얘는 한번 빠지면 계속 이렇게 천천히 꾸준히 빠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매물이 별로 없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천천히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이렇게 변곡이 올 때쯤 되면 그때 다시 인플레이션을
동반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유가가 조정이 되고 박스권 횡보한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오르면은 재차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거예요. 이 시점에 부동산이 진짜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좀 빠진 다음에 힘을 응축시키고 올라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항상 보면 암호화폐가 템포가 시장이 제일 빠르죠. 24시간 365일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거래가 굉장히 자유롭고, 우리가 미국 주식을 했을 때만 봐도 이게 이제 반영이 되는 데까지 며칠이 또 걸리잖아요, 거래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암호화폐가 가장 거래가 빠르고 민감한 위험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먼저 반응이 오고 주식이 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오는 이런 구조를 띠는데, 지금 보면 주식이 오히려 암호화폐는 횡보나 이렇게 계속 힘을 모으는 구간에 들어섰지만 주식은 계속 반등하고 있고 오히려 잘 가니까 이런 식으로 디커플링이 나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온다고 한들 얘는 언제까지나 상승할 수는 없고, 항상 주식은 이렇게든 아니면 이렇게든 아니면 요렇게든 이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주식도 한번 이렇게 코로나빔처럼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V자 반등보다는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때 되면 또 좋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많이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험 자산들이 지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이게 굳이 막 그렇게 뭔가 매파적인 성향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좋은 변곡점으로 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뭐 기타 자산군하고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또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코인을 위주로 설명드렸는데 다른 자산들도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많이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